혼자 살아도 쩍지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15년 주말부부로 혼자 살아봤고, 또 주변에 내 선배들 이렇게 보면은 사별하고 또 이혼하고 이렇게 해서 혼자 사는 선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제 선배 중에 한 사람 보면은 돈이 많이 벌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참 돈을 엄청 벌었는데 지독한 구두쇠입니다. 친구들한테 밥 한 끼 못 사고, 그렇다고 해서 사회에 좋게 기부하는 것도 아니고 돈만 그냥 웅크려지고 사는 선배입니다. 물론 한편 이해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돈에 대한 애착을 갖고 벌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재산을 모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 선배는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또 돈이 많다 보니까 밥 한 끼 사기를 원하는데 밥 한 끼도 못 사고, 오히려 친구들이 사는 밥을 얻어먹고도 갚질 않는 그런 선배인데, 오히려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제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제가 상가집에 갔다 왔는데 그 후평이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 그 많은 돈을 쓰지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지도 못하고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구나 하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돈만 많다고 해서 외로움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혼자 사는 가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은 무려 33.4%나 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자기가 혼자 살고 싶어서, 자의적으로 혼자 살고 싶어서 혼자 사는 친구들이 16.2%나 되고,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 등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것이 39%라고 합니다. 이렇게 날이 갈수록 우리는 혼자 사는 가족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쩍지게 행복하게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아를 만족시키는 것을 하며 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면서 자기 만족을, 자아 만족을 시켜줄 때 우리는 훨씬 더 외롭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주변 친구들을 보면은 퇴직하고 대부분 외롭게 사는데, 일부 친구들은 자기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고 그 자기 개발한 것을 가지고 활용하면서 사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붓글씨를 잘 쓰는 친구는 자기가 붓글씨를 더 체계적으로 배워가지고 요즘은 그냥 초등학교 중학생들을 자기 집에서 봉사 차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초등학교 중학교 그 배우는 학부모들이 그래도 용돈 정도는 또 이렇게 준다고 그럽니다. 너무 보람을 느끼고 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한 친구는 어릴 때부터 바둑을 잘 뒀는데 바둑을 더 체계적으로 배워가지고 자기 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바둑을 무료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친구도 보람을 가지고 그 바둑을 가르치면서 선생님이라 소리를 들을 때 너무나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뭔가는 자아 만족, 자기 만족을 시켜가면서 사는 친구들은 훨씬 더 보람을 가지고 외로움을 안 느끼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회에 기여하지 않고 사는 사람보다는 조그마한 자기 재능을 개발해서 사회에 기여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보람있게 사는 노후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주변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함을 만들어야 됩니다. 젊어서는 가족도 있고 아들, 딸, 와이프, 친구들 주변에 왁자지껄하게 살았지만 나이 들면 자식들 다 떠나고 또 와이프하고도 사별할 수도 있고 또 황혼 이혼할 수도 있고
어쨌든 혼자 있는 시간이 많게 됩니다. 이런 혼자 있는 시간을 자기만이 보낼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개발해야 된다. 익숙해야 된다. 혼자 산책하고 혼밥 먹고 혼술하고 또 혼자 책을 쓰고 혼자 시를 쓰고 혼자 악기를 연주하면서 아무튼 혼자 무엇인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연습이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같지 않고 시골은 식당에 혼자 자기가 가서 혼밥 먹는 것이 서먹서먹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 공직 선배는 고위직으로 퇴직해서 굉장히 자존감이 강한 분인데 절대로 혼자 식당을 못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아내하고 사별하고 사시는 그분을 모시고 가서 밥을 먹어가면서 혼밥의 중요성, 혼술의 중요성, 또 혼자 노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제가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렇고 알려드리고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나보다 더 즐겁게 혼자 잘 보내고 있습니다. 엊그제 만나는데 지금 75세인데 육박, 지르박을 춤을 배웠다고 그래요. 너무 좋다는 겁니다. 물론 젊어서 저는 춤을 추는 건 권유하고 싶지 않지만 75세 이상 된 사람들은 지르박이면 어떻고 육박이면 어떻습니까? 자기 건강도 도움이 되고 또 노래와 박자, 리듬을 타면서 정신 건강도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저도 그 춤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내면의 마음을 다독이는 방법을 습득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명상하기랄지 불멍 때리기 아니면 묵상하기, 자기 마음속에 어쨌든 부정적인 마음이 솟아날 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성격이 굉장히 아주 다혈질이고 외향적이라 친구들하고 마찰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데리고 산속에 가서, 제가 산속에 갈 때 캠핑장에 가가지고 같이 불멍 때리는 것을 같이 여러 번 하면서, 친구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습득시켰습니다. 요즘은 그 친구도 주변 친구들로부터 절대로 싸우지 않고 자기 성질을 피지 않는 그런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왜냐하면은 내 마음을 다스릴 때 다른 친구들도 그런 마음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외롭지 않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방법은 제 친구가 저한테 권면한 것인데 저는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애완견을 키우는데 애완견을 한번 키우라고 권유해요. 애완견을 키우면 얼마나 자기에게 다정하게 또 충성스럽게, 자기가 쓸쓸하게 집에 혼자 문을 딱 열었을 때도 꼬리를 치며 그렇게 반기고 또 애교를 부리면서 얼마나 자기의 마음을 위로시키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저는 물론 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 친구 얘기를 들으면 아, 애완견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어갑니다. 저도 물론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저는 애완동물을 키우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 애완동물을 더 나이가 먹을수록 저는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혼자 살아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려면 첫째는 자아를 만족시키는 것을 하고, 두 번째는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함을 만들고, 세 번째는 자기 내면의 마음을 다듬으면서 또 애완 그런 동물도 자기가 반려견으로 또 아니면 반려동물을 잘 키우는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오늘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